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서 프리즈마 클라우드 담당하는 SA 윤재탁이라고 합니다. 한창 졸리시죠? 예, 최대한 지겹지 않게 가벼운 마음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차세대 CSPM 실시간 가시성부터 사전 예방적 보안까지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미 CSPM을 사용하고 계시거나 도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기술은 발전하면서 그만큼 또 보안에 대한 부분도 많이 챙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의 CSPM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과 앞으로 CSPM이 가지고 갈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많은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도 있고 보도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은 클라우드 설정 자체가 취약하기 때문에 잘 몰라서이거나 혹은 실수로 취약한 설정으로 인해서 컴플라이언스가 위반을 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위반된 사양으로 인해 취약점이 발생을 할 거고 공격자들은 클라우드에 있는 중요한 데이터를 침해하게 될 겁니다.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가시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 텀을 이용해서 미탄지된 위협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을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많은 질문 중 하나가 도대체 클라우드 보안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많이 여쭤보십니다. 지금 간략하게 한 번의 예시를 좀 들여다보겠는데요. 각 담당자들마다 고민하는 부분은 굉장히 다릅니다. 왼쪽에 있는 개발팀부터 볼까요?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보통 코드로 구현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코드로서 클라우드를 프로비저닝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좀 더 어떻게 안전하게 가져갈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운영팀 입장에서는 클라우드에 대한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 어떤 보안 위협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위협을 해결해야 되는지에서 고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팀의 입장에서는 기존처럼 유입되는 악성 트래픽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것을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된다는지 딱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경험상 보면은 대부분이 가시성 및 제어로 클라우드 보안을 많이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첫 번째 많은 기업들이 하이브리드 즉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를 같이 사용하거나 혹은 멀티 클라우드, 다양한 클라우드 사업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그렇다는 얘기는 복잡성이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겠죠. 복잡성만 증가하면 될 텐데 문제는 증가하는 만큼 가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떨어지는 가시성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사각지대가 발생을 할 거고요. 그 사각지대를 공격자들은 노리고서 소중한 데이터를 침해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클라우드를 도입하면서 검토하게 되는 책임 공유에 대한 모델입니다.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하는 즉 클라우드의 보안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클라우드에서의 보안이 항상 고민되는데 이 두 가지 경계선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어떻게 보안을 가져가야 되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클라우드 도입을 좀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클라우드로 비즈니스가 이동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라고 얘기하죠. 그 가운데 클라우드가 있을 거고요. 그로 인해서 결국 클라우드 사고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시성 및 제어에 대해서 기존에는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왔을까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같은 회사 정의하는 CSPM을 통해서 완화를 해왔습니다. CSPM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은 클라우드 시큐리티 포스처 매니지먼트 즉 클라우드 보안 형상 관리에 대한 약자로서요. 인프라에 대해서 지속적인 수집을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예방 및 탐지 및 대응을 하는 솔루션을 일컫고 있습니다. 2017년 경우에 이제 CSP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이제 많이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1세대를 거쳐 2세대까지 온 상황입니다. 두 개 다 지금 공통점을 보시면요. 가시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안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가시성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각 서비스를 구성하는 리소스에 대한 즉 인벤토리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을 했었고요. 그 인벤토리에 대해서 잘못된 구성인지 스캐닝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 스캔된 결과를 가지고 컴플라이언스 위배 여부를 알려줬었죠. 좀 더 나아가서는 워크로드가 가진 취약점을 알려줬었고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있게 대시보드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 결국 가시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맨 밑에서부터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수십 개의 새로운 서비스가 클라우드 사업자에 의해서 추가된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죠. AWS 리인벤트에서 새로 출시된 서비스가 약 120개가량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120개의 서비스 중에서 개발팀에서는 원하는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효율성을 위해서, 개발 작업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지만 보안팀에서 새로 나온 그런 서비스를 커버할 수 없다고 개발팀에게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지 말라고 강제할 수가 없을 겁니다. 즉 클라우드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에 맞춰서 보안도 따라가야 되는 문제가 있겠죠. 두 번째는 잘 아시는 권한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권한이라고 하면은 사람에게 대해 부여된 권한만 생각하고 있는데 클라우드는 좀 더 다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기계, 즉 서비스에다가 권한을 부여하는데 클라우드 자체는 굉장히 많은 사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용자마다 다양한 권한이 있고 그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서비스마다 또 권한을 부여해야 되는데 이 또한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허용된 권한을 또 찾아내기 어려울 뿐더러 조정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클라우드 워크로드 환경에서 이제 취약점이 중요하게 될 텐데요. 공격자는 잘 아시다시피 취약점, 즉 CVE가 새로 공개된 이후 바로바로 공격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을 탐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의 가시성만으로는 어렵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한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CSPM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의 CSPM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서 스캔을 했지만은 실시간으로 잘못된 구성을 감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를 통해서 간격을 줄인다면 우리의 클라우드 환경을 좀 더 안전하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최소 권한의 원칙을 시행해서 과도하게 부여된 권한을 조회하고 필요하다면 그 권한을 회수해가지고 권한에 대한 보완을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또 기존에는 단순하게 이게 위험할 수 있어 라고만 알려주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게 왜 위험한지 그리고 실제 그 위협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줘야겠죠. 또 필요하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서비스를 바로바로 수용해서 확장 가능한 구축이 되어야겠습니다. 간략하게 예시를 들자면은 순찰차와 치안 관제센터를 예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로상가에 아시다시피 금은방이 많죠. 자, 순찰자들이 매 새벽에 1시간마다 순찰도입니다. 결국 우수한 가시성을 제공하고 있겠죠. 그러다가 돌고 있는데 한 금은방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왜 문이 열려 있지? 강도가 들었나? 내려가서 금은방을 한번 살펴보죠. 우수한 가시성을 제공하지만은 반응형인 거죠.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치안 관제 센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길거리마다 매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겠죠. 실시간으로 가시성을 제공하고 누군가 만약에 아까 예시로 들었던 금은방 주위를 배회한다거나 문 여는 것을 시도를 한다고 하면 바로 CCTV에 녹화가 돼서 전송이 되겠죠. 즉 실시간으로 위협을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 보안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언급드린 차세대 CSPM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 4가지 부분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실시간으로 잘못된 구성을 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존에는 클라우드에 있는 각 구성 정보라든가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위배되는지 판단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위배된 정책이 어떤 컴플라이언스에 매핑이 되는지 식별하게 됩니다. 결국 그 식별된 정보를 시각화해서 보여줄 거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즉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구성 정보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기존의 벤더들은 대다수가 주기적인 시간 텀을 가지고 두고서 가져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2번, 뭐 4시간에 1번, 혹은 클릭 버튼을 누를 때마다 가져오게 되는데 결국 그 간극이 크면 클수록 공백이 많아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실시간 차세대 CSPM은 매번 수동으로 스캐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가져야 되는 부분이 바로 필요할 것입니다. 즉 밑에 보시는 것처럼 몇 시간, 며칠이 아닌 몇 분 이내에 잘못된 구성을 근실시간으로 감지할 필요가 있겠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머신러닝 기반의 정말 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클라우드에서 가져오는 데이터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구성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스토리지 로그라든가 오딘 로그, 네트워크 로그가 있을 겁니다. 각 벤더마다 추구하는 방향이나 아키텍처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다 수집할 수도 있고 일부분만 수집할 수도 있는데 이 각각의 데이터를 뭔가 연계를 지어가지고 정말 중요한 이업이 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CSPM은 일부분만의 데이터를 갖고 오거나 혹은 상호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컨텍스트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차세대 CSPM은 최대한 다양한 데이터, 네트워크 데이터라든가 이벤트 데이터뿐만 아니라 기존의 데이터까지 가져와서 기존의 자체로 가지고 있는 보안 인텔리전스 역량을 더해서 거기에다가 머신러닝을 추가해서 정말 이업이 되는 것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오타임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이업을 탐지할 수 있는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덴티티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잠깐 제가 권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은 실제 AWS에서 나와 있는 IAM 권한에 대한 아키텍처입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뭐 사람에 대한 권한뿐만 아니라 기계에 대한 권한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에 맞는 롤이라던가 정책들을 다 확인해야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부여한 권한이 얼마만큼 위험한지 얼마만큼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차세대 CSPM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순수하게 유효한 권한을 계산을 해서 그 안에 어떤 권한인지 다시 한번 분석을 한 후에 필요하다면은 그 권한을 조정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하거나 자동화된 수정 기능을 제공한 지능형으로 볼 수 있게, 즉 직관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핵심 기능을 기반으로 구축되었는지의 여부입니다. 앞서 말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에이전트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혹은 에이전트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제공하는 정보 자체가 컨텍스트가 부정해서 이게 정말 위험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시보드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도 이 부분이 과연 내가 유용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지도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을 텐데요. 차세대 CSPM은 앞서 말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최대한 간소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제공이 되어야 될 거고요. 발생시키는 경고에 대해서 이 경고가 왜 정말 위험한지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지 그렇다면 관련된 연관 컨텍스트는 무엇이 있는지도 같이 설명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대시보드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정적인 대시보드가 아닌 정말 실행 가능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운영에 있어서 보안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드리다 보면은 이게 과연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라고 좀 궁금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실제 데모 화면을 통해서 앞서 설명한 부분이 어떻게 완화될 수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환경에서 수집된 데이터 중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되는지 바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특정 인스턴스에서 알럿이 발생한 숫자를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좀 더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해당 인스턴스에서 발생한 이업 정보를 다시 한번 상세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당 인스턴스에서 8개 정도의 알럿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알럿에 대해서 발생한 정책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메인 생성 알고리즘에 대한 요청이라던가 아마 이 부분은 CNC 통신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IP 통신이라던가 크립토 마이닝 도메인과 관련된 그런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바로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게 되면은 실제 어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도 한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특정 인스턴스가 고위험 취약점에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지라든가 해당 인스턴스가 객체에 들어있는 파일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지 여부도 공격 정도를 단순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환경이 정말 어떤 위협에 처했는지도 한눈에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조금 더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내용을 클릭하게 되면 기본적인 인스턴스가 가진 위험도라던가 기본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해당 워크도가 가진 다양한 취약점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취약점을 각 심각도별로 나눠가지고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필요하다면은
각 취약점에 대한 점수가 아닌 내부적으로 평가한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 취약점에 대한 공격의 복잡성, 난이도라던가 실제 익스플로이킷이 존재한다라던가 실제 사용 그런 활용 사례들을 종합해 가지고 직관적인 점수를 제공하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우선순위를 같이 가져가실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필요하다면은 전체 수집된 인벤토리에 대해서도 어떤 위협이 있는지도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RDS에 대해서 한번 조회를 해봤는데요. RDS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는 리소스 목록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 리소스 사용하는 리소스의 수량과 그 리소스가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즉 패스했는지 페일을 했는지에 대한 숫자도 같이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 한번 다른 리소스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냅셋에 대한 정보를 같이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RDS 스냅샷에 대한 위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지금 스냅샷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보이고 있습니다. 에셋 아이디라든가 어느 클라우드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계정 정보를 같이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화면에서는 지금 알랏이 발생 안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알랏이 발생 안 했는지는 한번 오딘 로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오딘 로그를 한번 클릭해 보게 되면요. 해당 인스턴스가 즉 리소스가 생성된 이후로 각각의 작업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3시 4분경에 뭔가 리소스가 업데이트 되었다고 나오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3시 3분경에 DB 스냅샷에 대한 속성 값이 변경이 되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개발자분들이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트리뷰트 즉 속성값이 all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뭔가 외부에 공개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을 바로 탐지를 해가지고 했다는 부분이 바로 3분 뒤에 약 3분의 시간 뒤에 프리즈마 클라우드에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이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자동으로 어트리뷰트 값을 all로 되어 있는 것을 강제적으로 회수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단 3분 만에 근실시간으로 구성 자산에 대해서 바로 스캔을 하고 적용을 했기 때문에 외부 위협에 대한 노출이 상당히 빨리 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실제 또 어느 위협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보신 화면처럼 각 외부에 노출된 인스턴스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외부에 의심스러운 IP와 통신하고 있는 인스턴스에 대해서 목록을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의심스러운 IP와 조회하는 EC2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플로우 로그 수집을 통해 가지고 해당 인스턴스가 실제 어떤 악성 IP와 통신을 하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즉 그렇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위험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어떤 위협이 발생했는지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확인된 트래픽을 조회를 하게 되면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정 IP가 특정 인텔리전스를 통해 가지고 머리어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여기서 확인된 IP를 기존에 사용 중인 방화벽이나 시큐리티 그룹에 적용을 하게 된다면은 그만큼 또 위험을 감소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아까 권한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외부에 노출된 권한에 대한 위협 부분을 정리한 화면인데요.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은 각각의 어떤 권한이 위험한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권한 상수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알랏이 3개가 발생하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3개의 EC2 인스턴스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어떤 권한이 있는지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 바를 클릭해 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해당 인스턴스가 어떤 룰을 가지고 있고 어떤 권한, 화면에서는 지금 그 모든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즉 이 EC2를 악용을 한다면 권한 상승으로 이어지고 EC2와 연결된 다른 서비스의 내용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자 그렇다면 위협이 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도 가이드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당 권한을 자동으로 생성하게끔 쿼리 구문, CLI 구문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 적용한다면은 권한 상승으로 이어지는 위협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 대다수의 제품이 그렇듯이 보안 운영을 하게 되면은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라던가 그런 부분을 보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화면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환경에 대해서 어떤 위협이 발생하는지 필요하다면은 매주 격주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우리 환경이 얼마큼 위험에 빠져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로 통해서 좀 더 완화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필요로 하다면은 실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환경이 어떤 컴플라이언스 입이 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혹은 일회성으로 보고서를 생성해서 자동으로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컴플라이언스의 어떤 항목이 어느 정도 준수가 되고 있는지 혹은 준수가 되고 있지 않는지 어떤 정책에 입예되어 있는지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지금 다 말한 것을 하단면으로 설명을 드렸지만은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은 최대한 사용하기 쉬워야 됩니다. 별도의 에이전트 설치나 그런 부분 필요 없이 최대한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용하시는 클라우드 선택한 다음에 클라우드와 관련된 아이디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될 거고요. 필요하다면은 취약점을 탐색하는 기능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를 넣고 아이디와 관련된 스택에 관련된 정보만 제공을 하게 되면은 앞서 설명한 모든 기능을 바로 즉각적으로 손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가시성과 제어 부분에 대해서 차세대 CSPM을 통해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앞서 말한 개발팀이라던가 보안팀에서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개발팀 같은 경우는 보통 코드로서의 클라우드를 구현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코드에 대한 보안을 제공을 하면은 위협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잘못된 코드가 배포가 되고 그 배포된 코드가 다시 런타임으로 즉 프로덕션으로 갈 텐데 이 코드에서부터 저희가 잘못된 부분을 잡아준다거나 혹은 CI/CD 파이프라인 내에서부터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을 감지할 수가 있다면은 더 큰 문제로 확산되는 걸 방지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런타임 보호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면은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유입되는 트래픽에 대해서 방어를 한다거나 컨테이너 간 측면 이동에 대한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면은 맞서드린 개발팀이나 인프라팀 그리고 보안팀에서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그런 고민을 같이 완화할 수가 있을 겁니다. 클라우드는 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드 빌드 혹은 디플로이, 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단계마다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드 빌드 단계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클라우드는 코드로서 구현이 되는데 코드 안에 잘못된 구문이 있다면은 결국 한 번의 잘못된 코드가 100번의 잘못된 배포 그리고 100번의 잘못된 배포가 1000번의 잘못된 운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코드에서부터 보안을 가져가는 부분이 중요하게 될 거고요. 디플로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클라우드는 컨테이너를 많이 사용하시죠. 근데 사용하는 컨테이너 이미지가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있거나 혹은 다양한 취약점에 노출되어 있다면 이 부분 동안 런타임으로 넘어가게 되면 위협에 노출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마찬가지로 런타임에서도 다양한 웹 공격이라던가 과도한 권한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각각의 포인트 솔루션을 도입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관리적인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완화할 수 있는 게 바로 시냅이라는 하나의 플랫폼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프로텍터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앞서 말한 코드 빌드 단계, 디플로이 런타임까지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무엇이 위험할 것 같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취약한 이미지가 있다면은 배포가 되도록 과연 두는 것이 아니라 취약한 이미지는 배포가 안 되도록 정책을 설정하는 예방 우선적인 접근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주기적인 스캐닝이 아니라 실시간적으로 스캐닝을 통한다면은 그 공백의 간격을 메꿀 수가 있겠죠. 다 이런 부분은 다 그럼 처음부터 다 사용해야 될까요? 라고 또 질문을 던져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시냅 같은 경우에는 설명할 때는
각각의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신앱의 역할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런타임에 먼저 중점을 두고 싶다면 런타임을 먼저 시작할 수가 있을 거고요. 개발 단계에서 먼저 보안을 두고 싶다면 또 개발 단계에서도 이 부분을 같이 시행할 수가 있겠죠. 결국 이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강범위한 워크로드도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업 리서치를 통해서 광범위한 최신의 정보도 같이 공유가 되면 더할 나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즈마 클라우드는 코드부터 클라우드까지 가장 광범위하게 신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그에 대응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각각의 솔루션이 별개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데이터 솔루션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상호 연관을 통해서, 즉 예를 들어서 워크로드에서 수집한 정보를 CSPM에서 같이 활용을 한다거나 또 IAM, 즉 권한에서 수집한 정보를 CSPM에 같이 반영을 한다거나, 즉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어디에서 시작하든 전체적인 포괄적인 보안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성은 코드에 대한 코드 시큐리티, 그리고 워크로드에 대한 워크로드 보안, 지금 설명드렸던 CSPM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권한에 관련된 권한 보안에 대한 보안, 이 각각의 모듈을 가지고 있고요.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코드 단계에서는 잘못된 코드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가이드를 제공을 하거나 혹은 코드 내에 들어가 있는 시크릿을 분석을 해가지고 노출이 되지 않게 하는 기금, 다시 배포 단계에서는 CI/CD 파이프라인 내에서 빌드 후 푸시 단계 전에 빌드한 이미지에 대해서 취약점 혹은 컴플라이언스를 스캔해가지고 내부 정책에 따라서 이미지 레지스트리로 푸시 안 되게 하는 정책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런타임에서는 보통 우리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많이 고려되는 부분이 뭐예요? 그 중에서 랜섬웨어겠죠. 예, 크립토 마이너가 많이 동작할 텐데 그런 랜섬웨어가 동작하는 것을 차단을 하거나 혹은 컨테이너에 대한 권한을 뜯고서 옆으로 측면 이동하는 그런 랜섬웨어도 마찬가지로 같이 탐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가져간다면은 여러분이 클라우드 여정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안전하게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양한 내용을 좀 더 다루지 못했는데요. 만약에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은 세션이 완료된 후에 밖에 있는 부스 아이클라우드, 프리즈마 클라우드 부스로 오시면은 좀 더 다양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은 시간 안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질문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